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흑석 선생이라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똥자리가 됐습니다. 같은 기자재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 정도는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고요.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발언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네. 김정은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 달 내내 정치권을 흔들었었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유일한 출처인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경찰에 진술을 하면서요. 이제 진위 여부는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녹음 파일을 정치권으로까지 끌고 온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법적 혹은 정치적 책임일 텐데요. 한동훈 장관은 사실 최근 한 달 내내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그냥 묻겠습니다. 이유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내외국민 사과라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의원님 맨날 이렇게 던지고 그냥 가시잖아요.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 도망다니고 있죠.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정말 어이없게 보고 싶네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경찰 수사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정처장. 네. 일단 김의겸 의원과 이 제보자 첼리스트 A씨는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 이르면 다음 주에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소환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의겸 의원 처음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이고 그리고 그 의혹 내용이 거의 사실상 허위로 지금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의혹이나 아니면 이런 사과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을 묻는 절차 중에 하나가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피고발인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아니 다음 주 내로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현 의원님, 이제 법적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했던 말은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당시 이 의혹 제기가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고발된 조치, 특히 뭐 첼리스트 A와 제보자도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뭐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일단 민사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손해배상 부분. 근데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첫째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느냐 예. 여부인데요. 대체로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거의 면책특권이 되어서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별히 명예훼손이 되는 것, 즉 그 허위 사실임을 완벽하게 알면서도 예. 이것을 그 발언의 기회에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므로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과연 저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발언을 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초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매체와 협업을 해서 이것을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확보한 것을 근거로 법원에서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 이런 표현을 자기 스스로 했거든요. 본인이 협업이라고 시인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 사실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알고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것은 뭐 조금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다. 뭐 장관직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안 걸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스스로도 이게 뭐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냐. 뭐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이 조작된 내용에 가담을 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알았는 것인지를 확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 자료를 어떻게 획득한 것인지까지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적 책임은 뭐 어느 정도 있고, 뭐 조심스럽지만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이시기도 한 김재현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뭐 이런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분명히 예고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맞대응은 사실 기존 여의도의 방식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 이런 확고한 검사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시절에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의 최고 지위에 있는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계속 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과거 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모습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이게 보통 여의도의 셈법이나 정치권 논리는 어떤 의혹 제기하면 아예 무시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맞받아치다가 뭔가 수면으로 잠잠해지면 그냥 끝내버리는 성향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난 꼭 아니면 아니다, 사과를 받아내겠다, 혹은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무차별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스텝을 좀 꼬이게 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굉장히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나 아니면 기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면 대충 넘어갈 건인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상당히 긴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 첼리스트의 진술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판명 났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쨌든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사과를 형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나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정확히는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사과 대신. 그렇죠. 나는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 신문의 오보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겨레 신문에서 그래서 결국은 지면에다가 사과를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 정도 말도 안 되는 당시 성접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에 그런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사과를 요구했던 윤석열 총장의 당시 입장, 그리고 지금 법적 조치 끝까지 묻겠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저는 같은 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서는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한겨레 신문이 사과를 하는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건 관철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직 법무장관이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 과연 맞는지는 저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세창 씨가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이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나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피고발인으로 피의자 신분에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직 장관이 나서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권의 어법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김홍신 의원이 가장 큰 최대의 망언 중에 하나가 공업용 미싱으로 DJ 대통령 입을 박아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DJ 대통령이 했던 그 대응은 뭐였냐면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막말이나 망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품으로 품어 안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실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좀 넓으신 분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김의겸 의원의 그 의혹 제기가 예. 이 국회에서 공개적인 발언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파장이 컸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할 때에도 아무리 그럴싸한 제보가 온다 하더라도 크로스 체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마치 사실인 것을 확인한 것을 추궁하는 듯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의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거든요.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의도성을 어떻게 이 사법당국 또는 수사당국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은 파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두 분 말씀도 또 종합해 보면 어쨌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를 무차별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퍼뜨리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김의겸 의원 보신 것처럼 경찰 수사의 대상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의겸 의원은 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시 국감처럼 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도 말했었죠. 오늘 김의겸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나요? 네.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 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뭐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어제 입장문으로 가름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 첼리스트 A씨의 변호인도 김의겸 의원이 이런 폭로 전후의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연락 온 적도 없고 더 탐사 측에서는 또 데이트 폭력하는 전 남자친구의 말만 듣고 보도하느냐 항의하는데 뭐 그 전에 사실 확인 안 한 것도 안 한 거지만 일단 본인은 오늘 얘기처럼 민주당 대변인직은 뭐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네요. 그러니까 거치에 대해서 사실은 김의겸 대변인 본인이 저는 지금 결단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에 부담은 지도부와 당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변인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러나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끼리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통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본인과 당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지금 이와 같은 의혹 제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이후에라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증거라든지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와서 설명을 할 수 있으셨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폭로 이후에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그 A씨도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김의겸 의원실 측에서도 더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과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말을 붙이실 것 없이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박성민 비서관님도 일단 김의겸 의원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김시현 의원님. 글쎄 오늘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김의겸 의원이 최고위에서. 글쎄 이거를 본인이 찍힐 거라고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속내는. 하지만 찍힌 사진을 보면 이상민 사퇴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 한자와 윤검 정치 공동체. 글쎄 뭐 여러 본인이 좀 의식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메모가 포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격할 생각만 하지 스스로를 돌아보지는 않는 것이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예. 혼자 그냥 뭐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온 당이 달려들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고 심지어는 뭐 국정농단 사태다 더 나가서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이게 사실이면 탄핵감이라면 사실이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도 근거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한 김의겸 의원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죠. 예. 저는 대변인직 사퇴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예. 뭐 한 번만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그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이것은 늘 그 한건주의에 빠져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마치 국민들에게 뭐 거창한 일을 폭로를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지 국민의 대변자라든가 민주주의의 보루에 서서 의회 정치를 수호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정도로 정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명예를 손상시킨 이런 일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그늘 아래 숨어서 이루었다면 결국은 이게 잘못됐으면 스스로가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보면 의원직 사퇴는 뭐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변인직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참 뭐 황당한 이야기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지금 김지현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는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음해성 의혹 제기에는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금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3년 전 김의겸 전 당시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가족에게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 유포에 개탄한다라고 논평했었고 작년에는 악의적 오보를 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선고해야 된다. 그럼 직관적으로 과거에 본인이 이런 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냐. 뭐 내로남불 얘기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씌워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진보의 가치, 진보의 원칙들을 이야기하면서 예. 실제 행동과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의겸 의원의 이번에 이 가짜뉴스 파동도 지금 이미 3년 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했을 때 했던 자신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주창했던 당시 언론관,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좀 돌이켜보면 그때 대변인 때 했던 말을 자기한테 지금 이야기해보고 그때 의원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자기의 가짜뉴스 이 잘못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르면 5배 이상의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김의겸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정말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예.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된 입장문은 말로만 유감 표면 정도의 수준이었지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질문할 것이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사과하고 유감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까? 잘했다고 그냥 뻗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정말 그냥 한 대 맞을 걸로 될 걸 저는 굉장히 크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 스스로가 자기의 진퇴에 대해서는 이게 대변인이든 의원직이든 뭐 스스로가 정말 양심껏 사퇴를 하는 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고 또 법적 책임은 이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이세창 씨가 고발했기 때문에 맞아요. 법적 책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든 아니 민사상의 처벌이든 간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생각을 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